박진석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마신 게 늘 건강을 챙긴다며 고성이가 직접 손수 내밀던 아침 착즙 주스였다는 사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한우진이었는데요. 문제는 한우진이 그걸 알아채기 전부터 이미 고성이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성재는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서 더 위험했어요. 박성재는 원래 감정을 드러내기보단 끝까지 참고 계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성이가 지은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그날부터 박성재는 더 이상 예전의 박성재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스스로가 흔들릴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고, 그때마다 머릿속에는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믿는 눈빛, 괜찮아요라고 버티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버팀이 사실은 엄마에게 버려진 삶에서 나온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박성재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박성재를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의 방식은 단순했어요. 박성재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찌르고 가장 강해지는 지점을 달래고 마지막에는 가족으로 묶는 겁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박성재의 주변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기대는 사람들을 조용히 끊어내려 했거든요. 고성이는 먼저 박영란을 흔듭니다. 박영란은 뺨을 맞고 집을 나간 뒤로 마음이 바삭하게 갈라져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란야, 너까지 나를 버리면 나는 진짜 끝이야 같은 말로 접근하더니 갑자기 병약한 척을 하고 심지어는 손을 떨면서 약을 먹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박영란은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박영란은 엄마가 무섭지만 엄마를 완전히 잃는 것도 두려운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박영란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엄마의 죽음이 아니라 엄마에게 다시 잡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마. 엄마라는 말 이제 나한테 무기잖아. 고성이는 그 말에 눈물을 떨어뜨렸는데요. 그 눈물이 너무 예쁘게 떨어져서 박영란은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도 똑같이 접근했습니다. 박성재가 폭주할수록 고성이는 더 조심스럽게, 더 친절하게 다가왔는데요. 그 친절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집밥을 차려놓고 성재야, 너는 나를 미워해도 돼. 근데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 같은 말로 박성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고성이가 아버지를 지키자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 아버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지키고 싶으면 진실부터 말해요. 고성이는 눈을 깜빡이며 웃습니다. 진실은 상황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박성재는 확신했어요. 고성이는 끝까지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고 진실이 불리해지면 진실 자체를 모양으로 바꿔버릴 사람이라는 걸요. 한편 그 무렵 한우진은 부산에서 이미 한 번 잡혔었습니다. 고성이가 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우진은 사람을 피해 숨어 지내는데 익숙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경고 수준이 아니라 회수 수준으로 움직였거든요. 우진은 좁은 골목에서 손목을 잡혔고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우진의 머릿속에는
지은호의 카드가 떠올랐어요. 지은호가 살아라고 말하면서 카드 쥐어주던 순간이요. 우진은 그 카드가 돈이 아니라 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끊기면 지은호도 끊긴다는 거요. 우진은 마지막 순간에 바라카드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는데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한쪽 팔이 쓸리듯 긁히고 숨이 찢어질 듯 차올랐지만 우진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 우진이 선택한 건 도망쳐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우진은 그동안 박진석을 멀리서만 봐왔습니다. 고성희의 남편이자 박성재의 아버지로만요. 그런데 우진은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박진석은 거칠고 독한 재벌이지만 적어도 정면으로 칼을 맞는 걸 싫어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그 성향을 노렸습니다. 도망만 치면 자신은 다시 잡히고 지은호는 더 위험해지니까요. 우진은 박진석에게 접근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은호의 카드가 아니라 자신이 모아둔 자료들이요. 우진은 부산의 낡은 사무실에서 박진석을 만납니다. 박진석은 처음에는 우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박진석은 평생 누군가의 말을 증거로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우진에게 딱 한마디만 던집니다. 너 누구냐? 우진은 입술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말합니다. 저 고성희가 숨겨둔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은호랑 쌍둥이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충격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맞춰지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박진석은 요즘 고성희가 지나치게 병원 기록과 해외 송금에 민감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서랍에서 우진 이름이 들어간 서류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묻습니다. 증거 있냐? 우진은 손을 뻗어 자료를 내밉니다. 진료 기록, 보호자 서명 흔적, 별장 CCTV 조각, 그리고 지은호와 우진의 유전자 검사 초안. 우진은 그걸 내밀면서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살려면 회장님이랑 거래해야 합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우진을 봤습니다. 박진석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조금씩 끓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내 뒤에서 뭘 했나라는 분노요. 박진석은 손끝을 탁자 위에 두드리다가 말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우진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은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박진석에게는 생각보다 묘하게 박힌 이름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직접 키운 적도 없고 딸로 인정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지은호가 눈앞에 떠오르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은 미안함 같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구멍이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우진과 빅딜을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내 자료 내게 넘겨.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는 지금부터 내가 관리한다. 너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 우진은 거기서 반항하고 싶었어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통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진은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적어도 고성희보다 덜 무섭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박진석이라는 방패가 필요했으니까요. 우진이 말합니다. 대신 약속해요. 고성희가 저 잡으러 오면 회장님이 막아줘야 해요. 박진석이 짧게 대답합니다.
막는다. 그날 이후 고성이는 더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우진이 잡혔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우진이 사라졌고 동시에 박진석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병원 관련 서류 좀 보자라며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고성이가 평소처럼 웃으며 넘기려 하면 박진석이 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고 남편이 눈치챘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박진석이 진실을 확정하기 전에 박진석을 멈추게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고성이의 멈춤 방식은 늘 폭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이는 건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사람들은 건강 앞에서는 방심하거든요. 박진석은 매일 아침 착즙 주스를 마셨습니다. 고성이가 여보, 당신 혈압 관리해야지 하며 직접 만든다는 그 주스요. 처음에는 비타민이고 두 번째는 면역이고 세 번째는 숙취 해소라며 레시피를 바꿔가며 박진석의 생활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무섭고 싫다가도 그 주스만큼은 이상하게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게 부부의 일상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박진석은 침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고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게 주스를 내려놓았는데요. 고성이는 그날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꼭 드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잖아요. 박진석은 주스를 들었다가 잠깐 멈춥니다. 박진석은 묘하게 향이 낯설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낯설음을 내가 예민한가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평생 회사를 운영한 사람의 습관이죠. 의심은 하되 확정은 증거로만 하는 습관. 박진석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웃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박진석은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리고 몇 분 뒤 박진석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저려옵니다. 박진석은 억지로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으로 무너지는 순간 박진석은 고성이를 봤습니다. 고성이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요. 고성이는 그저 박진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차갑게. 그 순간 박진석이 뭔가를 깨달았는데요. 심장마비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 힘으로 중얼거립니다. 너 설마. 고성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고성이는 손을 뻗어 박진석의 휴대폰을 먼저 집어듭니다.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119를 누릅니다. 그 능숙함이 더 섬뜩했어요. 고성이는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꺼내며 말합니다. 우리 여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세상은 그 순간 고성이를 충격받은 아내로 봅니다. 고성이는 늘 그렇게 살아남아 왔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박진석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고성이는 그 병원에서 가장 먼저 박성재를 부릅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붙잡고 울면서 말합니다. 성재야, 너 아버지 이러면 안 돼. 박성재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박성재에게 박진석은 미운 아버지이면서도 결국엔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였거든요. 박성재는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보면서 묻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아주 찰나 흔들립니다. 그 찰나가 박성재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박성재가 숨을 들이켜며 말합니다. 그 주스 또 그 주스죠. 고성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건강 챙기려고 여보가 좋아하니까.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좋아하니까라는 말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누군가의 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 습관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번 폭주는 소리 지르는 폭주가 아니었어요. 박성재는 오히려 조용해졌고 조용해질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사람들 앞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 뒤에서 고성이의 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병원 출입을 제한하려 하고 박진석의 담당 의사를 찾아가 기록을 확인하려 하고 고성이가 서류에 손대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고 더 급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자기 편이 아니라 자기 목을 조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성이는 결국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박성재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으면 박성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요. 고성이는 박성재가 지은호를 아낀다는 걸 이용합니다. 고성이는 슬쩍 지은호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아요. 대신 지강호를 자극합니다. 지강호는 늘 열등감이 많았고 돈 냄새에 약했습니다. 고성이 측 사람이 지강호에게 접근해서 말합니다. 내 누나 지은호가 무슨 비밀을 숨기는지 알고 싶지 않니? 지강호는 처음엔 무시하려다가 결국 흔들립니다. 누나가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이 너무 오래 쌓였으니까요. 지강호는 결국 지은호를 찾아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누나,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강호를 움직였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지은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강호야, 지금 그 말 누가 시켰어? 지강호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그 침묵이 답이 됩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정순이에게서도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정순이가 평소보다 말이 적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자꾸 창밖을 보는데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은호야, 옛날에 너를 데려오던 날 누가 나한테 돈을 줬었거든. 지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순이는 울먹이면서 말해요. 그때는 너를 살리려고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고 믿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 돈이 너를 지키는 돈이 아니라 너를 숨기는 돈이었더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힙니다. 자신이 몰랐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계약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지은호는 그 공포를 꾹 눌러 삼키며 정순이 손을 잡습니다. 엄마 탓 아니에요. 엄마는 나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지은호는 지금도 엄마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친엄마가 괴물일지라도 자신을 키워준 엄마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이 박진석은 결국 숨을 거둡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정리하려 합니다. 워낙 고령이고 스트레스도 많았다는 이유로요. 언론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떠들고 회사 내부는 후계 구도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이 죽었다는 건 AP그룹과 하늘건설, 그리고 박 씨 집안 전체 권력이 공중에 떠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고성이는 그 혼란을 이용하려 합니다. 고성이는 울면서도 계산합니다. 장례식장 동선, 조문객 리스트, 내부 임원들 연락망, 박성재의 감정 상태. 고성이는 박성재가 무너진 틈에 서류를 정리하고 박진석의 금고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고성이가 가장 먼저 노린 건 박진석이 숨겨둔 우진 관련 자료였습니다. 박진석이 우진과 딜을 했다는 사실이 고성이에게 들키면 우진은 바로 끝장입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고성이에게 우진은 필요할 때만 쓰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진은 이미 박진석에게 자료를 넘기면서도 동시에 백업을 해두었습니다. 우진은 평생 숨겨져 살아서 남을 완전히 믿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우진은 박진석을 방패로 썼지만 박진석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 두 번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두 번째 길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우진은 박진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잘못 선택한 줄 알았어요. 거래를 했고 잠깐 안전해지는 듯 했는데 그 결과가 박진석의 죽음이라면 우진은 자신이 또 누군가를 죽게 만든 것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진에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딜을 하면서 했던 말이요. 내가 자료를 관리하겠다. 대신 너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 그 말의 진짜 뜻. 박진석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진석이 죽는 순간 그 관리도 끝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고성이가 노릴 겁니다. 우진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숨으면 지은호가 죽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영라가 망가집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박성재가 고성이의 프레임에 갇힙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증거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로 합니다. 우진은 작은 가방에 USB, 출력물, 통화 녹취, 결제 내역, 별장 CCTV 조각을 넣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착즙 주스였습니다. 우진은 박진석이 쓰러지기 전날 우연히 고성이 주방에서 주스 재료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아주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우진은 그걸 보고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누가 믿지? 이 생각 때문이었죠. 고성이는 늘 피해자처럼 울고 사람들은 늘 그 울음에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진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겼다는 건 더 이상 울음으로 덮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진은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 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진은 평생 숨는 삶을 살았고 숨는 삶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진은 숨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고 가슴이 아팠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는데요. 우진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그 말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문 앞에서 우진은 멈춥니다. 누군가 우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우진 씨. 우진이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하늘건설 외동딸이고 이지혁과 결혼을 강행하던 사람입니다. 정보아가 왜 여기 있냐고요? 정보아는 이미 이 판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기업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진석이 죽으면 결혼도 흔들리고 하늘건설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정보아는 울면서 매달리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아는 무너질 것 같으면 먼저 칼을 들고 서는 타입이었어요. 정보아가 우진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경찰서 들어가면 죽어요. 우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정보아는 우진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고성이가 당신이 경찰서 갈 거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면 당신 증거는 분실되고 당신은 자살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우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보아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죠? 정보아가 낮게 말합니다. 나랑 거래해요. 우진은 또 거래라는 단어를 듣고 속이 울렁거렸는데요. 그런데 정보아는 박진석 같은 거래를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아는 조건을 말합니다. 당신 증거 경찰서 말고 언론에 먼저 뿌려요. 동시에 검찰에도 들어가게 해요. 한 번에 한 군데로 가면 막히지만 여러 군데로 동시에 퍼지면 고성이가 다 막을 수 없어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우진은 평생 혼자였고 그래서 길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여러 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진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불안과 분노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우진아, 어디야? 너 지금 혼자 움직이지 마. 우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늘 우진을 지키려고 했고 우진은 늘 지은호 때문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진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은호야, 나 이제 숨는 거 못하겠어. 지은호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나도. 근데 우리 같이 해야 해. 그 말이 우진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진은 정보아를 잠깐 바라봅니다. 정보아는 차갑게 보이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결심합니다. 혼자 경찰서로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퍼뜨리는 길로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반전이 터집니다.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너무 낮아서 더 무서웠어요. 우진아, 너 지금 어디냐? 우진이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경찰서 앞이요. 박성재가 잠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지 마. 지금 경찰서 고성이 사람이 들어가 있다. 우진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재가 이를 악문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확인했어. 고성이가 이미 정리 준비해놨어. 우진아, 내가 들고 있는 증거, 지금 그게 이 판의 목줄이야. 우진은 그제서야 박성재가 왜 폭주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슬퍼서 폭주하는 게 아니라 박진석이 죽은 이유를 확신했기 때문에 폭주하는 겁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성재형, 아버지가 진짜자.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확정은 아니야. 근데 주스가 걸려.